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공유 서현진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트렁크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원작 소설보다 드라마가 100배가량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트렁크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누군가 깊은 호수에 버린 트렁크와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시신이 호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트렁크의 주인은 한정원의 두 번째 아내인 노인지였는데요. 결혼을 직업으로 가진 뉴 메리지의 직원 노인지는 죽는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의 아내가 되어 남편이 외롭지 않은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을 속여야 하는 게이의 아내가 되어 남편을 혐오의 시선에서 보호해줬습니다. 또한 날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우울증 환자의 아내가 되어 남편이 우울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왔죠. 그리고 5개월 전 네 번째 남편의 임종을 지킨 후 다섯 번째 남편이 될 한정원이라는 남자의 집으로 트렁크를 들고 향합니다. 노인지가 다니는 뉴 메리지는 한 배우자와 5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행복한 결혼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막대한 돈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아내와 남편을 직접 보내주는 회사입니다. 노인지의 다섯 번째 남편이 된 한정원은 불면증으로 인해 약을 달고 살았고 결혼 생활은 2년뿐이었지만 30년을 알고 지낸 전처 이서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한정원에게 계약 결혼을 강요하며 1년간 기간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협박을 하는데요. 이에 한정원은 어쩔 수 없이 노인지와의 계약 결혼을 시작했죠. 애nem의 결혼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던 한정원은 노인지에게 왜 이런 결혼을 하는 거냐고 물으며 잠자리도 해주는 고가의 메이드 서비스냐고 비아냥거리는데요. 이에 노인지는 난 당신을 안 꼬시니까 당신이 그냥 당신이어도 내 앞에서는 괜찮다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한정원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거실 샹드리에로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정원은 샹드리에가 싫었거든요. 한정원의 아버지는 아내를 폭행했고 강간했으며 거실 샹드리에에 카메라를 달아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폭행과 집착에 시달리던 한정원의 엄마는 시칼을 들고 남편을 죽이려고 했고 어린 한정원은 이 모습을 모두 목격했죠. 이후 한정원은 어머니가 죽거나 누굴 죽일 것 같다는 불안감에 몽병까지 앓으며 어머니를 따라다녔고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말리지 못해서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을 땐 악몽으로 괴로웠고 깨어있을 땐 자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남편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명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샹드리에를 교체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한정원이 던진 맥주 캔으로 샹드리에의 일부 조각들이 떨어지자 노인지는 자신의 몸으로 한정원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노인지의 팔에서 피가 떨어지고 이 사건으로 응급실에 가면서 한정원은 노인지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며 자신이 샹드리에를 싫어한 이유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날 밤 한정원은 인지가 만들어준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는 인형을 옆에 두고 6개월 만에 꿀잠을 자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포근한 냄새가 나는 인형 덕분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한편 한정원은 노인지에게 이런 결혼을 왜 하냐고 묻고 노인지는 복수하고 싶어서라고 답변을 합니다. 노인지가 기간제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건 5년 전 결혼을 5일 앞두고 예비 남편인 서도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지의 엄마는 딸이랑 결혼할 사람이 양성애자라는 걸 알고는 결혼 열흘 전 전 국민 앞에 아우팅을 했는데요. 서도화가 남자와 침대에서 뒹구는 영상은 아주 핫한 영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죽임을 당한 서도화는 노인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져버렸죠. 동거를 하던 서도화의 집에 홀로 남은 시정은 자신의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서도화에게 미안해 고통에 몸부림쳤고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린 그가 미워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결혼식을 꼭 하고 싶다고 했던 자신 때문에 서도화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 같다는 죄책감이 인지를 괴롭혔어요. 이후 결혼식 취소를 위해 웨딩홀을 찾은 인지 앞에 NM의 대표 이선이 찾아와 입사 제의를 하는데요. 노인지는 기간제 배우자가 4대 보험 적용받는 고액 연봉 접대부라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입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만나는 사람을 규제해버린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노인지를 기간제 배우자가 되게 만들었죠. 또한 인지는 결혼으로 인해 서도화의 생을 망쳤기에 NM을 통한 결혼으로 외로움과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어요. 그걸 괜히 독한 척하면서 복수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였죠. 그 5년간 인지는 비어있는 서도화의 집을 관리하고 회사 동료인 유인영이 알고 있는 브로커를 통해 서도화의 행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서도화의 빈 껍데기를 안고 살던 인지는 점차 자신이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죠. 반면 한정원은 노인지와 함께하면서 점차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한정원은 팔에 상처를 꿰맨 인지의 병원을 따라다니며 꿰맨 실밥을 빼는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사람이 다치는 건 수도 없이 봤지만 낫는 건 처음 봤다는 정원은 보기 싫은데 끝까지 안 보면 내 머릿속에 실밥이 계속 박혀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즉 마주하기 싫은 것들을 회피하던 한정원이 노인지를 만난 이후 마주하기 싫은 고통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또한 악몽을 꾸던 정원은 인지와 같은 방 다른 침대에서 자면서부터 내가 해일을 막아줄게요 라는 인지의 목소리에 안정감을 느끼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서연은 변해가는 한정원을 보며 불쾌함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기간제 배우자인 윤지호와 아무리 격렬한 잠자리를 해도 그 감정은 해소가 되지 않았죠. 이에 이서연은 노인지에게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가짜와 진짜가 뒤섞인 이상한 식사 자리가 시작되는데요. 노인지는 이서연이 한정원에게 친밀하게 여보 당신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거실의 조명을 본 이서연이 한정원에게 난 예전의 조명이 더 좋은데 넌 다 지난 일을 상처랍시고 여태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정원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자신을 잃은 채 빈 껍데기로 살고 있었고 인지는 아우팅당한 서도화에 대한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갖고 빈 껍데기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지는 정원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죠. 이에 인지는 서연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도 있으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정원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날 밤 정원과 인지는 탱고를 추며 키스를 하는데요. 소름 끼치게도 그 모습을 서연이 CCTV를 통해 모두 보고 있었죠. 이서연은 한정원의 집에 새로운 샹드리에를 달 때 몰래 CCTV를 설치하여 한정원과 노인재의 일상을 훔쳐보고 있었는데요. 2년 전 임신 8개월 차였던 이서연은 아이를 낳는 게 끔찍해서 아이를 죽이기 위해 약을 먹고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의사에게 아내보다 아이를 먼저 살려달라고 했고 그 사실을 서연이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정원은 서연이 도로에 뛰어드는 걸 길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이가 있으면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로 살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로 살면 되기에 서연의 임신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임신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알아봐 주지 못했죠. 하지만 8개월이 된 태아를 갖고 있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태동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끼는 엄마가 망설임 없이 도로로 뛰어드는 걸 본 순간 정말로 아내보다 아이가 살았으면 했고 처음으로 서연이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인지는 정원이 아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원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정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인지의 응원을 들으며 잘못된 단추를 풀고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채우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인지 또한 한정원이 이서연에게서 벗어나 완전한 이혼을 하고
그가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원하는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이건 뭐 배드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출수이긴 한데 엄청 달달하긴 하더라고요. 공유의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인지를 스토킹하던 엄태성이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떡케이크 강사인 엄태성은 5년 전 서도화와 함께 있는 노인지를 처음 봤고 그때부터 노인지를 스토킹 해왔습니다. 노인지의 엄마에게 서도화가 양성애자라는 증거 영상을 보낸 것도 엄태성이었죠. 또한 4년 전에는 노인지가 보는 앞에서 NM의 경호원 한 명의 목을 비틀어 죽이기도 했어요. NM은 살인을 한 엄태성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NM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죽은 경호원의 유가족들과 협의한 후 엄태성을 정신병원에 쳐넣었던 거였죠. 스토커계의 신급인 엄태성은 이서연이 한정원의 집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이서연에게 접근해 노인지를 건드리지 말라고 쌍욕을 하며 경고를 합니다. 반면 한정원도 인지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엄태성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인지는 엄태성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노인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배해 왔기에 한정원이 다치게 될까봐 엄태성은 내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인지가 걱정됐던 한정원은 자신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엄태성에게 노인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 많은 재산을 당신의 인생을 아작내는 데 사용하겠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엄태성은 이미 아작난 인생을 어떻게 또 아작을 내냐며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고 노인지가 진짜 와이프라도 된 것 같냐며 정원을 조롱합니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였던 한정원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전처인 서연이 상주복을 입고 장례식에 나타나 정원의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원에게는 더 이상 이서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정원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노인지였죠. 노인지 또한 그의 옆에 있어주고 싶었기에 인지는 서연에게 한정원이 당신이 도로에 뛰어드는 걸 모두 봤다는 사실을 알리며 한정원은 이제 이전과 다르게 행복하게 살게 될 테니 당신은 영원히 한정원을 갖지 못할 거라고 이서연을 물리치고 상주복을 입고 정원의 옆에 서게 됩니다. 이후 이서연이 노인지에게 위자료는 지급할 테니 한정원과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자 한정원은 노인지에게 기간제 결혼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한편 이서연을 사랑하게 된 기간제 남편인 윤지호는 추악한 모습으로 한정원에게 집착하는 이서연을 말리기 위해 노인지에게 이서연이 한정원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노인지는 이서연이 한정원에게 줬던 파란색 알약이 필로폰이나 다름없는 약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서연이 한정원을 망가뜨려서 구속하려 한다는 걸 눈치채버리죠. 이에 노인지는 엄태성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웠던 주짓수 실력으로 이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지업해주며 참교육을 해버려요. 하지만 인재는 자신의 입으로 한정원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물 같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달았던 자리에 당신의 전처가 당신을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달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한정원과 노인재는 같은 대학을 다니며 과거 2번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지가 대학생이던 시절 친구 혜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인지는 가족이 없던 혜영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친구였습니다. 이에 인지는 머리에 하얀 리본을 달고 상주가 되어 혜영의 안치식을 치르고 버스를 타고 졸업생들 사진 찍는 걸 도우러 학교 강당으로 갔죠. 이때 납골당에 있던 정원도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는데요. 졸업생이었던 정원은 인지에게 누가 죽었냐고 물었고 친구가 죽었다는 인지의 말에 요즘은 친구가 죽어도 머리에 그런 걸 다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인지는 친구에게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죽인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죠. 이에 정원은 난 엄마가 죽었는데 나도 내가 죽인 것 같다고. 하지만 아마 그 친구는 그쪽이 죽인 건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정원의 말이 인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그렇기에 졸업생 중 한 명이었던 한정원의 이름을 기억해뒀죠. 사실 한정원도 그날 인지를 보며 우주에서 날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인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한정원은 이서연과 함께 간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트렁크를 사기 위해 온 인재를 다시 마주칩니다.
이때 정원은 단번에 인지가 그때 그 여자라는 걸 알아채고 트렁크를 사고 백화점을 나가는 인지의 모습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서연이 보고 있었죠. 이에 서연은 인지가 산 트렁크와 같은 트렁크를 구매했고 이후 NM에서 정원의 배우자를 고를 때 노인지의 프로필을 보고 정원이 신경 썼던 여자라는 걸 확신하며 노인지를 직접 골랐던 거였죠. 정원이 몇 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서도 자신을 사랑할지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정원과 인지는 점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햄버거 집에서 토마토를 뺀 치즈버거를 먹으며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묻고 하루 종일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손을 잡고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 그런 일상이요. 한편 엄태성은 노인지가 이전의 결혼들과 달리 한정원에게 마음을 주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엄태성은 한정원에게 어차피 내가 노인지를 못 갖는다면 난 노인지랑 같이 소멸해버리겠다고 말하죠. 이에 한정원은 노인지를 보호하기 위해 집 안팎으로 CCTV를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정원은 이서연을 완전히 마음에서 정리해버리죠. 한편 엄태성이 다리에 칼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엄태성을 찌른 사람은 바로 서도아였습니다. 서도아는 5년 전 자신의 영상을 노인지의 엄마에게 보낸 사람이 엄태성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태성이 노인지에게 집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에 서도아는 엄태성에게 사라지라고 경고하기 위해 그의 다리를 칼로 찔러버렸죠. 이후 인지는 돌아온 서도아를 만나는데요. 사실 서도아는 인지를 원망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이 두 사람이 조용히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여겨졌기에 인지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아작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지를 원망하고 싶으면서도 인지를 볼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에 인지는 도아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했다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는데 나 혼자서는 이 결혼을 끝낼 수가 없어서 이 집에 남아서 버텼다며 너가 빨리 와서 끝내주길 빌었는데 어떻게 5년이 지나서 나타나냐고 원망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후 인지는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온 정원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슬퍼서가 아니라 당신 얼굴을 보니까 반가웠나 보다라는 인지에게 정원은 반가워서 그렇게 울었으면 변태인가 보네. 그래도 난 당신이 울어서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엄태성은 서도아에게 칼로 찔린 후 병원으로 가는 대신 약국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약사의 목을 꺾어 죽여버렸습니다. 엄태성은 노인지를 외롭게 만들어 그녀 곁에는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노인지의 NM 결혼을 세상에 까발려 세상에 질타를 받게 하고자 했죠. 이에 엄태성은 한정원의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후 NM 혼인계약서가 들어있는 노인지의 트렁크를 훔쳐 나옵니다. 세상이 전과자인 자신의 말은 안 믿어도 계약서는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엄태성은 노인지에게 한정원도 죽이면 날 봐줄 거냐며 한정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에 노인지는 한정원을 지키기 위해 한정원과의 결혼을 끝내고 NM을 퇴사한 후 잠적해버리죠. 한편 엄태성은 훔쳐온 트렁크의 자물쇠를 열 수가 없자 인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정원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쫓아와서 트렁크를 열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인지가 보는 앞에서 한정원을 죽일 생각으로 한정원에게도 인지씨랑 밤 카약 타는 중인데 오라고 문자를 보내죠. 한정원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고를 안 한 총을 들고 나타나 엄태성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데요. 노인지는 스스로 엄태성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정원이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엄태성을 향해 총을 쏴버렸죠. 근데 이게 공포탄이었기에 총을 맞지 않은 엄태성은 트렁크를 들고 보트를 타고 호수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실 엄태성이 훔쳐온 트렁크는 인지의 것이 아니라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서연이 인지가 산 것과 동일한 트렁크를 샀기에 엄태성이 헷갈렸던 거였죠. 이후 호수 한가운데서 보트를 타고 도망치던 엄태성을 죽인 건 이서연의 기간제 배우자인 윤지호였습니다. 윤지호는 원래 NM의 경호원이었는데요. 엄태성이 NM의 키퍼 중 한 명의 목을 비틀어 죽였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윤지호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이후 항상 그날의 일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또한 이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윤지호는 엄태성이 서연을 위협하자 NM 대표 이선의 말을 듣고 엄태성을 죽여버린 겁니다. 호숫가에 떠오른 엄태성의 시신 가슴에 뾰족한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던 건 윤지호의 펜싱 칼에 찔렸기 때문이었고요. 이후 윤지호는 이서연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떠나는데요. 뒤늦게 윤지호의 진심에 감동받은 이서연은 경찰 조사에서 그의 범행을 알리지 않았고 윤지호가 용의자가 된 이후에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혼 재계약을 합니다. 한편 정원과 인지는 나중에 우연히 2번 마주치면 우리가 운명 같은 거일 수도 있으니 그땐 남은 생을 함께 보내자고 약속한 후 헤어지는데요. 정원은 그동안 자신을 가뒀던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이서연에게서 벗어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인지는 골동품 샵에 3,000원을 주고 트렁크를 팔아버립니다. 3천만 원도 더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짜리 트렁크를 헐값에 없애버린 건 그런 물건이 가치 있게 기억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지는 3,000원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고 나오는 길에 한정원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첫 번째 우연을 지나 한 번 남은 두 번째 우연을 기다리자고 말하며 웃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끝이 나죠. 아마 두 사람은 두 번째 우연한 만남을 가진 후 남은 세월을 함께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